네가 부자라서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 내 남편 뺏은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끝까지 버텨봐. 누가 마지막에 서 있는지 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게 들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쉽거나 신청 사연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그녀는 남편 민수가 전날 늦게 들어온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요즘 들어 잦아진 야근과 잠금 패턴이 바뀐 휴대전화는 지연의 마음 한편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침 식탁에서도 피곤한 얼굴로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학교 준비로 분주했지만 민수의 무거운 분위기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자 민수는 급하게 나가야 한다며 문을 닫았고 지연은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다 셔츠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과 낯선 여성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의 이름과 직책을 본 순간 지연의 시선이 잠시 멈췄고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수증과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두며 앞으로 이 작은 조각들이 어떤 일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레스토랑엔 네가 언제 갔던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명함까지 들어있는 걸 보니까 일이 아닌 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하지만 확답을 내리지 못한 채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 뭔가 계속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은 영수증을 작은 봉투에 넣으며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려는 듯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자 하니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대화를 스스로 정리하듯 말하면서도 지연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면 좋겠는데. 그녀는 명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알아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지연은 마지막으로 봉투를 서랍 깊은 곳에 넣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조짐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곧 삶을 뒤흔드는 큰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지연은 점심 무렵 오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예전 홍보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금융권 인맥이 많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명함의 이름을 말했고 수진은 곧바로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명함을 다시 꺼내 반복해서 바라봤습니다. 명함의 깔끔한 디자인과 부대표라는 직책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가까울 때쯤 수진이 다시 전화해왔고 설인이라는 여성이 유명한 사업가 집안 출신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수진은 그녀가 공격적인 투자로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덧붙였고 지연은 말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우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거실 불을 천천히 껐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명함의 문구와 남편의 최근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지연은 결국 그날 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화면 속에 반복된 특정 장소들이 그녀의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호텔까지 들른 건 업무 때문일까? 지연은 영상을 멈추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런 데를 왜 여러 번 간 거야? 확인하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신이 스며들었어요. 이건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눌러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말한 그 집안이라면 장난이 아니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황이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민수한테 바로 묻는 건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지연은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으자. 그녀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확고했고 그 결심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지연은 불 꺼진 거실에서 잠시 눈을 감았고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모른 채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지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천천히 밀어주며 지연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는 이혼 조건이 적힌 일방적인 문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와 재산 분할은 대부분 민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고 지연의 의견이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가 요즘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며 앞으로 큰 기회가 올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과의 인연이 중요하다며 지연에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어요. 지연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묵직한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를 찾아갈 결심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나보고 물러나라니 참 쉽게 말하네. 지연은 걸음을 멈추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뭘 얼마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 말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결정은 내가 해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지연은 가방 끈을 더 단단히 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생각 없으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증거부터 모으자.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싸움에 대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시어머니도 모두 책임을 져야지. 지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 뒤로 더 큰 진실을 향한 어둠이 조용히 깔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변호사 윤변과 마주 앉아 조용히 종이를 건넸습니다. 윤변은 내용을 천천히 읽고 나서 명확한 외도 증거와 시어머니의 강요, 정황이 쌓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지연은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변은 상대가 재력가 집안이라면 협상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여론과 평판도 중요한 변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반응하며 과거 홍보팀에서 함께 일했던 인맥들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바로 박 팀장에게 연락했고 박 팀장은 최근 금융업계에서 회자되는 사건 몇 가지를 언급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작은 노트를 꺼내 남편의 최근 행적과 서린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들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박 팀장은 서린 자산운용에 대한 풍문 몇 가지를 전하며 과거 분쟁이 있었던 투자자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지연은 그 순간 남편의 외도 문제를 넘어서 서린의 사업적 약점까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노트의 한 페이지에 투자 피해자 조사라는 문구를 적으며 새로운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문제가 많네. 지연은 박 팀장이 건넨 자료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냥 흔들린 게 아니었구나. 뒤에 뭐가 더 있는 거야. 그녀의 시선은 명확한 의심으로 좁혀졌어요. 네가 부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순 없지. 지연은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혹시 이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 지연은 상황이 예상보다 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그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흐름이 단순히 가정 문제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어요. 지연은 며칠 동안 박 팀장이 준 리스트를 토대로 설인 자산운용과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회사와 설인의 회사가 최근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어요. 지연은 이 부분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퇴근 시간을 대비해 블랙박스 기록과 일정표를 비교하며 날짜별 행적을 확인했어요. 특정한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방문 기록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민수와 설인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사적인 분위기에서 촬영된 점도 지연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사내 소문은 이미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녀에게 들려오고 있었고 지연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민수의 태도, 변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근 친척들에게 곧 좋은 인연이 생길 거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미래를 재편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연은 곧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이 훗날 민수를 무너뜨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사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건 이미 오래됐다는 거네. 지연은 자료를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감출 생각이 없었나 아니면 자신이 있었던 건가. 말끝에서 전해지는 냉담함은 그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연루되면 다르게 봐야지. 지연은 종이 끝을 접으며 상황의 무게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겠네. 둘 다 묶여 있잖아. 그녀는 두 사람이 얽힌 사업 구조를 떠올리며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으면 증거가 더 많이 나오겠지. 지연은 화면 속 호텔 출입 기록을 확대하며 분석을 이어갔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외도랑 차원이 다르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앞으로 이 모든 연결고리가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 예감했습니다. 곧 무너질 때가 오겠지.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큰 무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피해자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설인 자산운용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장된 설명을 듣고 가입한 뒤 손실이 나자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 정보가 단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박 팀장과 다시 만나 피해자들의 사례를 공유했고 박 팀장은 이를 언론과 감독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연은 박 팀장의 지인 중 경제 전문 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제보 가능성을 문의했어요.
기자는 사건의 윤곽을 듣자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노트북을 열어 피해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외도 상대의 약점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익명 제보자로 감독기관에 공식 문의를 넣었고 접수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이 싸움이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료가 생각보다 탄탄하네. 이 정도면 움직이겠지. 지연은 정리된 문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파일을 저장하는 손끝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독기관이 움직이면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흐름을 조용히 그렸습니다. 민수도 곧 알게 되겠지. 네가 어떤 사람한테 빠졌는지.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들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조용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저장하며 이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지연이 감독기관에 제보서를 제출한 지 며칠 뒤 경제 전문 언론사에서 첫 탐사보도 예고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설인 자산운용의 투자 구조와 내부자 의혹을 다룬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민수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설인과 진행 중이던 개발 사업 리스크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회의실 안에서 상사들의 날선 질문을 받으며 점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설인 자산운용의 평판이 흔들리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소식을 지인의 메시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고 흐르는 상황이 단순한 기사 한두 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최근 흐름을 정리하며 민수가 설인과 사업적으로도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순간 지연은 흐름이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남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민수와 설인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움직였네. 예상보다 더 빠르잖아. 지연은 예고 기사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손댄 일이라면 이렇게 커질만 했지. 그녀는 기사 내용을 확대하며 설인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민수 이제 네가 뒤에 숨을 곳도 없겠네. 냉정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회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곧 드러나겠지. 지연은 상황이 더 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징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녀는 노트를 천천히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설인도 민수도 이젠 서로 발목 잡힐 때가 됐어. 지연의 시선은 창밖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일이 이제 시작됐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더 거센 파도가 곧 밀려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두 번째 탐사 보도가 공개된 날, 지연은 아침부터 휴대전화 알림이 쉴 틈 없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설인 자산운용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날짜와 거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이 정도의 정보면
금융당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시각 서린의 회사는 기자들의 문의 전화와 메일로 혼란에 빠졌고 임직원들은 비상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회사 이사회는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서린의 직무 정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임원들은 공개적인 거리두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서린의 가족 기업에서도 사태 진화를 위해 법무팀을 급하게 투입하며 사면초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어요. 지연은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작은 기록장에 내부조사 시작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린 자산운용의 과거 피해 사례들이 빠르게 재업로드되며 여론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만든 자료 구조가 어느 부분에서 작동했는지 조용히 분석하며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수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여기까지 왔네.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잖아. 지연은 기사를 스크롤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쌓아 올린 회색 지대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녀는 거래 기록표를 확대하며 무너지는 구조를 살폈어요. 민수는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시간은 끝났지. 지연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 흐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민수도 곧 이 한가운데에 서게 되겠지. 지연은 모아둔 자료 폴더를 다시 열며 다음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짧게 내뱉으며 앞으로 올 충돌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은 아침부터 책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강요 녹취, 서린의 금융 의혹 자료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윤변에게 연락해 이혼 협상 일정을 잡았고 윤변은 상대가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민수는 초조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답답한 얼굴로 주변만 두리번거렸어요. 윤변은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민수가 유책 배우자라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린 관련 스캔들이 민수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자 민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쌓여 나올수록 말문이 막히고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한 얼굴로 딸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 요구를 제시했고 윤변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덧붙였어요. 상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침묵했고 결국 민수는 상당한 양보를 조건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협상장이 조용해진 순간 지연은 이 흐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다 부정할 수 있을까? 지연은 민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든 결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녀의 톤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이제 딸 문제는 내가 지킬 거야.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어떤 말도 돌릴 수는 없어. 말과 함께 시선을 돌렸지만 감정의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틀렸던 건 네가 선택한 방향이야. 그녀는 민수의 고개 숙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더 붙잡을 필요 없으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말은 민수의 마지막 저항까지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와 딸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다음 장면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민수의 이혼합의 소식이 회사 내부에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한 건 협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설인 자산운용과의 파트너십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민수의 역할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어졌어요. 임원들은 민수가 설인과 사적으로도 가까웠다는 소문을 확인하라며 인사팀과 법무팀에 자료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평소 참석하던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책상 위엔 더 이상 중요한 문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승진 후보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용히 빠졌고 이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회자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듣고 당황했지만 이미 친척들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퍼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딸과 함께 살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며 과거 시댁과 관련된 물건들을 상자 하나에 담아 창고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인 얽힘 없이 현실적인 정리를 이어가며 새 일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와 가정 모두에서 지지를 잃고 홀로 문제를 떠안으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이 모든 변화는 과거에 의존했던 재력과 인맥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피할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지연은 민수의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택한 길이었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처음 느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신경 쓰면 되겠다. 지연은 딸이 좋아할 새 방 구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나한테 뭐라 못하겠지.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지연은 상자 옆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녀는 문을 닫으며 과거와의 연결을 조용히 끊어냈어요. 다음엔 내 삶만 보면 돼. 지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이혼 후 박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며 새 프로젝트 회의 일정에 맞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현장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지연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박 팀장은 지연에게 위기관리 자문 요청이 들어온 기업 목록을 보여주며 그녀가 맡을 만한 건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자신이 과거 담당했던 분야와 연관된 기업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준호는 언론 콘텐츠 기획안 몇 개를 건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피해 예방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안에서 자신이 강의할 부분을 확인하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어요. 그녀의 깔끔한 분석과 정리 덕분에 팀은 빠르게 실행 일정까지 확정할 수 있었고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연의 딸은 학교 생활에 점차 안정감을 되찾았고 지연은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함께 다니며 일상도 균형 있게 구성했어요. 그녀는 새로 정리한 작업 공간에 자료들을 배치하며 과거에 흔들렸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이제 불안의 시간을 벗어나 누군가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 만든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일만 하면 되겠네. 지연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니들이 흔들던 삶이 이렇게 다시 세워질 줄은 몰랐겠지. 그녀는 조용한 톤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여기는 내가 주도할 자리니까. 지연은 모니터 높이를 맞추며 앞으로의 흐름을 그렸습니다.
딸도 잘 적응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네. 그녀는 방 안의 공기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일할 때다. 지연은 문서를 저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키면 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편안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 지연은 전보다 넓어진 시야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 지연은 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던 딸은 가방에서 직접 만든 작은 공예품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소란과 불안, 그리고 선택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강의 요청 메일과 상담 문의가 동시에 도착했고, 지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박 팀장과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다음 프로젝트 일정과 사회적 캠페인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고, 지연은 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증거 수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만 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멀찍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 시어머니와 민수에 대한 감정은 희미해졌고, 대신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들만이 그녀의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어안으며 이 평온한 시간이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내일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